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일들이 많았네요.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이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오랜만에 주간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이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코로나 역시나 3월 중반 이후에 피크 찍고 코로나에서 리오프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현대전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쟁은 끝나고 협상으로,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올릴 거야, 두 번 올릴 만큼을 한 번에 할 거야, 이 속도가 이런 식으로 몇몇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 오랜만에 다시 리스타트하는 느낌으로 주간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상승률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죠. 일단 이번 주 주간 상승률 보면은 유가 에너지, 가스 관련주 8종목, 신재생 에너지 3종목, 조선, 로봇 등등등 이런 개별주의 느낌이었는데요. 전환이 또 이쪽도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섹터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하죠. 이쪽이 지금 또 다른 섹터인 원전 관련주로 이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주도 탄소 에너지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너지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유럽권에서 더 강하게, 그리고 또 때에 맞춰서 바람이 또 잘 불어주면서 풍력 에너지가 그 중간중간 사이를 잘 메꿔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탄소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의 속도감을 더 빠르게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나왔고요. 조선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이 러시아에서 오는 PNG 라인들, 지금 노르스트림 2 이런 것들 다 독일과 여러 가지 문제로 셧다운 시켜놨는데요. 미국에서 채산성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배로 열심히 LNG 날라서 유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선 관련 섹터는 원래 움직이던 와중에 플러스 요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LNG선 필두로 하는 조선 관련주도 신재생 에너지 움직인 것처럼 같은 영향을 받았고요. 로봇 관련주는 중간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놀라운 기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제 시장에서 있으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 종목 딱지 붙는 시기고, 상장 폐지가 진행되는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본인 포트에 있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한번 종목군에서도 읽어보죠. 이번 주 주간 상승률 1위는 102% 오른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금 재무 상태의 펀더멘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크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투자의 종목은 절대 될 수 없는 쪽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입니다. 여기 보면 CKH도 이번 주에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입니다. 중국 기업이 국내에 지주사를 상장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과거의 이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패스.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다 에너지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이런 모습입니다. 어저께죠.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내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에너지 섹터, 특히나 유가나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쉽사리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금요일의 움직임은 뭐냐면, 국내에서 특히나 직접적으로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그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쪽이고, 이런 에너지 테마단의 움직임들이 나오는 쪽은 뭐 자원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름이나 가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서 부각받는다거나 이런 로직으로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테마단의 움직임들은 일정 부분 좀 사그러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정부 차원에서 원전 관련의 소식이 또 금요일날 장이 마감되면서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 에너지 섹터의 스위칭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 사업자입니다. 주유소 사업자. 일동제약, 신풍제약 이런 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시기상으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노마스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3월 중반 정도를 피크를 친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이번에는 반등을 하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태신라라든지 강원랜드 등등등이 되겠죠.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트레이딩 개념을 접목해서 본다면은 오케이 하겠지만 투자의 종목으로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큐로홀딩스도 자원개발주로 움직였고요. NSN 같은 것들이 이제 펄쉘 로직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인데요. 돈은 못 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들 이제 자금 조달하고 주인 바뀌고 이런 로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NSN이라는 종목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적자 지속이라든지 자본 잠식 반 이상 일어나는 기업들 등등등, 그런 원래대로라면 삼박자에서 재무에서 다 커트가 돼서 손을 댈 수 없는 기업들이 이번에는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알고서 덤빈다거나 하는, 아는데도 급등락 이런 식으로 재료성으로 막 자금 조달하고 최대주주 변경하면서 좀비 기업들이 끄트머리에 일어나는 움직임으로 이것들을 가격 매매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방식입니다. 한일네트웍스도 최대주주 변경이네요. GSE, 한국석유, 흥구석유 다 에너지 관련 섹터들. 한국석유 같은 것들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도로, 건자재 이런 섹터로 보면 되겠죠. 최근의 상승은 100% 에너지 섹터 테마성 움직임이겠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STX 엔진, HSD 엔진, 대우조선해양 다 조선 관련주 섹터들 이번에 LNG 바람이 한번 훅 불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있었습니다. 방향성 자체를 길게 보면 여전히 이쪽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섹터긴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부각에 껴들어왔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속도감으로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많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오랫동안 장기 투자의 형식으로 조선 관련주를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좋아질 수 있는 섹터긴 합니다. 경동도시가스도 에너지 섹터. 로보로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소식 이후에 상승, 조정, 2차 상승까지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LG전자, 현대차 이렇듯이 대기업군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캐파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4월 달에 일정주에 대한 성격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OM도 개별 로직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500억짜리 고만고만한 상태입니다. 큰 축에 재료는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세아제강 지주가 23%, 어제 16%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의 모습 보면 양선을 하나, 둘, 셋, 넷, 다 6개까지 보이는 모습이었죠. 한쪽의 섹터는 이것, 세아제강 지주는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유종용 간관을 사업을 하고 있죠. 미국의 셰일가스나 이쪽이 채산성이 나오면서 60불 이상 올라가면서 100불까지 찍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관련 기업들이 가동이 계속 올라가고 사이트를 계속 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정 쪽 간관에 대한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풍력 관련주, 세아제강 지주는 풍력 타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16%의 상승 안에는 CS 베어링이나 CS 윈드가 움직이는 같은 로직으로 풍력 관련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로보틱스도 로봇 관련주, SH에너지화학도 에너지, 자원개발, 이런 라인, 신풍지약 코로나 치료제, TS 트릴리온이 움직였던 로직은 대선 관련 정책이었죠. 탈모 정책.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대선 관련주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홀짝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 관련주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실적 단위나 업황이 좋지 않다, 이렇다면은 미련을 조금 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2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이번 주에 저렇게 강하게 한번 뽑아냈고요. HLB 테라퓨틱스는 예전 이름 G3BNT 개별 상승, 대한제강 실적 좋은 중소형 철강주, 실적 좋고요. 하고 있는 상태도 자사주 취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사주 취득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지금 종목군에서 카카오에서도 그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어저께 10%를 퐁 하면서 또 신고가를 갔는데요. 업황과 실적과 자사주 취득이라는 이 세 가지 좋은 호재가 동시에 영향을 딱 주면서 강하게 뽑아냈습니다. 자사주 취득하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이것들이 기조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바로 소각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국내 금융섹터의 메리츠 금융지주들이, 메리츠 그룹주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방식이고, 해외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ESG 정책에 맞춰서 자사주 취득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다 해서 멈추지 말고 소각까지 해주는 이런 주주를 위한 방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뉴프렉스가 쭉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살짝 나왔네요. 지금 메타의 오큘러스, 그 다음에 애플의 VR 기기, 소니의 VR 기기, 삼성에서도 나오겠죠. LG에서도 나올 거고요. VR 기기에 대한 하드웨어들이 올해 속속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이미지로 좀 보고 있고요. 당연히 LG 이노텍을 대장으로 필두로 두고 뒤에 있는 뉴프렉스나 개별적인 동훈아나텍 이런 종목군들이 VR 기기에 대한 또 하드웨어 쪽 섹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움직임도 조정의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시장 하락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업황과 뷰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T세는 한국금거래소 가지고 있어서 부각받았고요. 줌인터넷은 호실적, KGETS는 뭐 실적 당연히, 그다음 뭐 CS윈드 풍력 관련주, CS베어링 풍력 관련주, 인터플렉스는 지금 스마트폰의 딴에 대한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폼팩터의 변화를 모든 건 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S22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전 예약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붐을 일으키고 있고, 애플라인에서도 이제 나올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두 가지입니다. 카메라 모듈 라인은 자동차 쪽 전장 모듈 라인으로 전환하는 중, 그 다음 이런 개별적인 인쇄 회로 기판 쪽에서 폴더블이나 이런 것들이 폼팩터가 많아지면서 부각받는 쪽, 그 다음 그냥 기본 전자부품 단에 이 CPU 이런 데 들어가는 기판들, 특히나 비싼 기판들 만드는 PCB 사업자들의 현재 추세들, 대덕전자부터 시작해서 그 뒷단에 있는 심텍과 너무 많죠. 통신 쪽에 이스투페타시스, 다 뭐 모습들이 코리아 서킷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주간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다음 주의 주간의 움직임은 이번 주 주간의 움직임 속에서 느껴보자면, 이런 움직임의 섹터에 스위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데는 개별주의 움직임일 거고, 로봇 관련주도 일정 주의 성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고 전쟁이 지고 하면은 금리단 때문에, 금리의 속도감 때문에 시장은, 만약에 금리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FOMC에서 세게 우리의 이제 우려감대로 세게 가버리면 성장주는 다시 한번 뭐 시간이 조금 더 들여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와 관련돼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영향을 주면서 금리 스텝이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도리어 금융주들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성장주가 반등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을 쭉 봤을 때 지금까지 뭐 크나큰 뭐 반등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이 안 나와서 2월달도 이제 다 갔겠다. 3월달에는 시장에 변화가 좀 생기면서 시장을 안 좋을 때 올랐던 섹터들이 좀 빠져주고, 그 자리를 리오프닝 섹터들,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서도 신재생이나 원전 라인들, 그리고 업황과 실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섹터들,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랑 전자부품단의 PCB 섹터들, 그리고 워낙에 지금 낙폭 과대해 있는 성장주의 섹터들, 2차전지나 인터넷 라인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달리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개인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주식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 느끼게 되고, 주위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시장은 빠르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보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다들 마스크 소독 잘 해주시고 가족들 잘 돌봐주시고 잘 다독여 가지고 3월 달에는 시장이 잘 반등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오프라인 과외도 이제 재개를 할 겁니다. 3월 달부터 재개를 할 거니까 오프라인 과외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몽당연필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휘하 뭐 연구원들 모두 다 정상적으로 천천히 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시장의 반등이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그 다음에 우리 유튜버, 우리 회원분들 다들 1월달, 2월달 고생했던 것들이 반전되는 한 달이 또 3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